안녕하세요. 두잇 C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제 3장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아직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할 크기를 정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C 언어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어떤 단위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하는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0과 1, 0 또는 1, 즉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0 또는 1을 저장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1이 되든 2, 3이 되든 3, 4가 되든 그건 의미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꼭 숫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TV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이런 상태 두 가지 상태 중에서 한 가지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다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8개의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라고 하고요. 이 1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비트가 0 또는 1, 즉 두 가지 상황 중에 이 한 가지 상황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8개의 비트가 되면 각각 두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총 2의 8승계의 상황을 저장할 수 있으며 총 숫자로 표시해 보면 256, 그러니까 256, 즉 256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56이라고 하면 256가지를 저장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256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 상황을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숫자로 표현해 보면 0에서부터 256까지니까 0에서 시작하면 255까지겠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했을 때 0에서 255 사이의 숫자 중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라는 겁니다. 이 바이트라는 크기가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한 개만 저장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바로 바이트입니다. 이런 바이트를 이제 1024개가 모이면 1kb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kb가 또 1024개가 모이면 1MB가 되고요. 그 다음에 1MB가 1024개가 모이면 1GB, 1GB가 1024개가 모이면 1TB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킬로미터 될 때 보면 1024가 아니라 1000이 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000m가 1km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1024 단위로 이렇게 바이트의 묶음들이 커져갑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1024가 2의 10승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2의 10승이 즉 이 2의 10승이 1024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비트 단위, 그러니까 이진 단위의 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0은 2의 승수로 했을 때 배수가 아니죠. 2의 승수가 아니죠. 그래서 1000에 가까운 2의 승수인 1024라는 값을 사용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컴퓨터 시스템 메모리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잘 하려면 이 컴퓨터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특성이나 상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아셔야지 아무래도 좀 더 컴퓨터가 빨리 친해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더 편리합니다. 컴퓨터를 이해하는 게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메모리는 1, 2바이트의 크기의 메모리가 아니라 요즘은 4기가나 8기가바이트와 같이 아주 큰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메모리를 프로그램에서 한 번에 다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1바이트, 2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즉 자신이 필요한 만큼 나눠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쓸 때 한 번에 다 뜯어서 쓰십니까? 아니죠. 두루마리 휴지를 잘 보시면 한 칸씩 나누어서 뜯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두루마리 휴지에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 뜯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절치선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칸이 쓰는 최소 단위를 표시해 둔 겁니다. 즉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이렇게 뜯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이처럼 운영 체제도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1바이트 단위로 구분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바이트의 그리고 이 1바이트가 증가할 때마다 그 일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운영 체제가 256바이트의 메모리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치면 가장 첫 번째 있는 바이트가 0번지이고 그 다음 바이트가 1번지 또 그 다음 바이트가 2번지 이런 식으로 번지를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지가 마지막이 이제 256개 256바이트면 256번째 바이트가 제일 마지막 바이트겠죠. 이 바이트는 255번지를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첫 바이트가 0번지를 매겨졌기 때문에 마지막은 256번지가 아닌 255번지를 가지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되면 0번지에서 255번지에 있는 이제 번지를 이용해서 이제 메모리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탐색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256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 운영체제의 특정 위치에 있는 그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몇 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6바이트, 이 운영체제가 256바이트의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각 1바이트 단위로 번지를 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래서 10번지, 10번째, 그러니까 11번째 있는 게 10번지겠죠. 이 10번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소를 내가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몇 바이트가 필요하겠냐라는 뜻이죠. 이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메모리 번지는 0에서 255번지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1바이트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56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면 0에서 255까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56바이트의 메모리를 관리한다면 그 메모리 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1바이트의 메모리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8비트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8비트 방식의 운영체제면 그런 256 메모리를 관리하는 시스템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우리가 8비트 운영체제 쓰지 않죠. 32비트나 64비트 이렇게 운영체제를 쓰는데 요즘 64비트 많이 쓰긴 하지만 일단 32비트 운영체제로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32비트 운영체제는 주소를 다룰 때 당연히 32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겠죠. 즉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바이트는 총 32비트니까 이거 보시는 것처럼 32비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거대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4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는 2의 32승이겠죠. 2의 32승. 그럼 2의 32승을 분리해 보면 2의 2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입니다. 그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1바이트 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사실 1바이트 단위로 봤을 때 1바이트가 2의 10승계면 뭐라고 했습니까? 킬로바이트죠. 2의 10승계면 또 1킬로바이트가 2의 10승계면 1메가바이트 또 10승계면 그죠. 1기가바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1기가바이트가 되고 2의 2승은 4니까 4기가바이트, 즉 1바이트로 단위로 봤을 때 2의 32승이라는 크기의 메모리 공간에는 4기가번지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32비트 운영체제에는 직접적으로 4기가 번지까지 4기가 크기에 매겨진 4기가 번지까지 메모리를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메모리를 많이 설치해도 어차피 운영체제가 32비트 즉
4기가 번진까지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메모리는 어차피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뭐 내가 8기가를 설치했다 그러면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32비트를 못 쓰고요. 64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앞에 이제 기본 단위, 메모리 단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부호 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호 비트는 우리가 이제 숫자를 사용할 때, 수를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항상 양수만 있는 게 아니죠. 음수도 있습니다. 자, 음수가 뭐 당연히 음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수, 음수를 다 가지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를 이제 아래와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저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8개의 비트를 1바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요. 8개의 비트를 모두 데이터로 쓰지 않고요. 한 개의 비트를 부호 비트로 쓴다는 겁니다. 부호 비트를 써서 이 값에 0이 들어가 있으면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이 양수이고 이 값에 1이 들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값이 음수로 음수라고 이제 간주하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데이터 비트가 8개가 아니라 7개로 줄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2가 하나 빠졌으니까 2의 7승계고요.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값으로 한 10진수로 표시해 보면 이제 128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양수 쪽으로 128개, 음수 쪽으로 128개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하고 좀 더 수학은 정수를 표현할 때 음의 정수, 영, 양의 정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컴퓨터는 양수, 음수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0을 표현 못 하겠죠. 그래서 0은 보통 양수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양수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음수, 양수 일어나는데 그 양수에 0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수학처럼 하지 않고 어,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어, 양수, 영, 음수 이렇게 구분하면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의 상황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비트에 저장을 못 하겠죠? 2비트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저장하려면 그래서 부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트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0을 양수로 보내서 두 가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호 비트를 저장할 때 0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0은 양수에 포함시켜서 양수 또는 음수로 이렇게 구분 지어버리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만 저장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호 비트를 1비트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양수측 표현 범위는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28이 아니라 127까지입니다. 0부터 128개니까 127까지가 양수 표현 범위고요. 음수는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착각을 많이 하는데 128의 숫자가 크다고 128이 더 큰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28. 근데 그게 아니죠. 음수에서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28이 가장 작은 값이고요. 그래서 실제 부호 범위를 보면, 그러니까 부호를 가지는, 그러니까 부호 비트 개념을 가지는 이 저장 방식에서 1바이트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 0을 거쳐서 127까지 의 영역 숫자 중에 하나를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장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에 있는 그 숫자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1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따져볼게요. 이렇게 이게 부호 비트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부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부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이걸 우리가 최상위 비트라고 하거든요. 최상위 비트라고 하는데 이 비트가 부호 비트로 쓰는 게 부호가 있는 자료형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부호 비트로 간주하지 않으면 부호가 없는 자료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다 0이다. 이 값이 다 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있든 부호가 없든 그 값은 0입니다. 다 0이면. 그 다음에 부호 비트가 1이고 다 0인 경우는 부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부호가 있는 경우라고 칩시다.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예, 부호 비트가 1이면 뭡니까? 음수죠. 음수고 나머지 값이 다 0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음수이면서 가장 작은 값. 아까 제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죠.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가장 큰 값이고요. 1에서 부호 음수이면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예, 마이너스 128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부호가 없는 자료에서는 이게 부호 비트가 아니겠죠. 그냥 숫자입니다. 어, 이게 0, 1, 1, 1, 1, 1, 1, 1.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1이고 나머지가 이것만 0이고 나머지가 다 1일 때가 127. 즉 양수이면서 제일 큰 값이 127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0이고 다 1이면 어차피 127입니다. 127인데 거기에다가 더하기란 값이 지금 1000이잖아요. 이 값이 예, 128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비트 패턴을 가진 1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마이너스 128이고요. 부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예, 128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1인, 그죠? 전체가 다 1인 예, 1바이트의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를 부호가 있는 경우와 부호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값을 보면 이게 부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 음수이고 다 1이니까 최대값이죠. 이건 아까 음수이면서 최소값이었는데 이건 음수이면서 최대값이죠. 음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다 1이면 예, 부호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되고요.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걸 부호로 안 보잖아요. 다 1인 경우죠. 다 1인 경우가 최대값이니까 255가 됩니다. 그죠? 0에서 255, 얘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절약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먼저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예, 택배로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예, 스마트폰을 이게 박스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 스마트폰 크기에 맞는 예, 박스를 구해서 포장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처럼 예, 스마트폰은 조그만한데 냉장고 박스를 구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택배를 보내는데 엄청나게 불편할 것입니다. 택배 기사는 배송한다고 불편할 거고요. 상자가 크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스마트폰 크기에 맞는 예, 박스를 예, 구해서 예, 택배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이 단순한 논리를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바이트면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것을 2바이트 또는 4바이트에 저장해서 예, 보내는 거죠. 4바이트에 저장하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대용량 메모리 시대에 1바이트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예제만 만들 사람들이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신이 사용할 데이터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한 명당 1바이트씩만 낭비해도 결국 5천만 바이트를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그냥 쉽게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 단순히 저장할 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백업할 때도 5천만 바이트가 낭비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한다면 예, 또 5천만 바이트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예, 5천만 바이트씩 낭비를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걸 쉽게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절약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항상 어떤 크기에 저장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시죠? 말을 하거나 글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과 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결국 이것이 지켜져야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인과 그죠? 영어를 모르는 한국인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 예, 이야기가 잘 안 되겠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뭐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는 숫자로 이야기하려고 할 것이고 사람은 문자로 이야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와 사람 간에는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 아스키 코드라는 이런 약속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숫자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사람은 문자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자와 숫자가 이 문자는 이 숫자를 의미하고 이 숫자는 이 문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약속을 지어서 표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아스키 코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자 A, 대문자 A가 10진 정수로 65, 16진수로 41입니다. 그러니까 뭐 16진수 어려우실 테니까 일단 10진수로 65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우리가 사용하는 대문자 A를 우리는 대문자 A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컴퓨터는 그것을 65로 알려줘야지 컴퓨터가 제대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는 그러니까 대문자 A를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자기가 65로 가지고 있던 것을 65라고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A로 바꿔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와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 숫자를 이렇게 매칭시켜 놓은 게 아스키 표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문자들을 이렇게 다 변환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표 보면 문자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표를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배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 이 표를 외우지 않아도 시연에서 나중에 문자 상수라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상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이 표를 몰라도 쉽게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아스키 코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문자 상수만 이용해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뭐 자기가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때도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여기서 대표되는 몇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상관없고요. 요런 그래서 이게 이 0이 숫자 0이 아니라 문자 0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문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0번이라는 문자겠죠. 0번이라는 문자가 이제 아스키 코드로 48번이라는 정도? 왜냐하면 1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다음에 있는 게 순차적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면 49, 2면 50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0번 문자가 48번이다. 아스키 코드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계산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대문자 A는 65번이다. 그럼 대문자 B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66번입니다. 순차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문자 A가 65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97이다. 이 정도도 알아주는 게 좋죠. 뭐 이거 널문자는 빼고요. 그러니까 문자 0, 그러니까 숫자로 되니까 문자 0은 48이다.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65다. 소문자 A는 97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문자 코드, 즉 아스키 코드를 이렇게 뭐 비교하고 연산할 때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키 번호가 지금 보시는 건 지금 제가 화면이 좁아서 127번까지 표시해 놨는데 아스키가 처음에는 127번까지 있었어요. 0번에서 127번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림 문자들이 필요해서 255번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아스키 코드가 0에서 255번까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문자 하나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다. 즉 숫자로 바꿔서 저장하고 싶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스키가 0에서 255번까지 있으니까 0에서 255 사이에 숫자로 바꿔서 저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문자를 컴퓨터에 저장한다는 뜻은 0에서 255 사이에 숫자로 바꿔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문자 하나를 컴퓨터에 저장한다는 뜻은 몇 바이트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1바이트가 0에서 255 사이의 숫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의 메모리면 충분히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때 컴퓨터에서 문자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 최적의 메모리가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1바이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C 언어의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슬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단위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메모리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위가 자료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메모리 사용하는 단위는 기본 단위는 1바이트인데 내가 2바이트를 쓰고 싶으면 2바이트 쓰고, 뭐 3바이트 쓰고 싶으면 3바이트, 4바이트 쓰고 싶으면 4바이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바이트를 나눠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C 언어에서 이제 이걸 문법적으로 제공하려면 1바이트를 쓰고 싶으면 어떤 이름을 주고, 또 2바이트 쓰고 싶으면 어떤 이름 주고, 3바이트 쓰고 싶으면 어떤 이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름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C 언어는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합니다. 즉 뭐냐면 많이 쓰는 크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사용자가 네가 만들어 써라, 이렇게 문법을 제공해 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빈도가 높은 자료형을 예약어로 제공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 다음부터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얘기 들면 정수 같은 경우에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만 제공하고 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네가 만들어 써라. 그건 나중에 우리가 둘째 마당에서 배울 배열이나 포인터, 구조체, 공룡체 이런 것으로 사용자가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C 언어에서 빌트인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C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고요. 정수형 자료형과 실수형 자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수형 자료형은 C 언어가 정수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자료형이고요. 실수형 자료형은 C 언어가 프로그램에서 실수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수형 자료형을 먼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C 언어에서 1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예약어를 우리가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차라고 읽는데요. 차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캐릭터의 약자고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읽어야지 외국인들하고 외국 프로그래머들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고 읽는 버릇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1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부호가 있는 경우와 부호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잖아요. 나눠서 저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도 부호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부호라는 뜻으로 signed라는 용어를 써서 signed 캐릭터라는 예약어를 사용하면 부호를 고려하는 1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unsigned, 부호가 없다라고 는 의미로 unsigned 캐릭터라고 적으면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1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아직 우리가 변수를 배우지 않아서 사실 이 예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변수 개념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변수고, 이 온도라는 그 기온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변수로 쓰고요. 세미콜론을 찍어서 이제 명령문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자료형이고요. 요 뒤에 있는 게 그 변수명이 되고, 이제 이게 세퍼레이터 분리자죠. 그래서 내가 요 이름의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1바이트, 즉 부호를 고려하는 1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자기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온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역시 중요한 게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는데, 사실 아직 그 데이터를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온이라고 생각하면 기온은 당연히 영상도 있고 영하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과학적인 거를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평상 기온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온이 뭐 마이너스 100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영상 100도라면 사람 다 죽겠죠. 그래서 보통 영하 10도 내려가나요? 영하 10 몇 도에서 영상 30 몇 도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기온을 내가 저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최적의 데이터 타입이 뭐겠습니까? 음수, 양수 다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00도도 안 넘어갈 거고 영상 100도도 안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호를 고려하는 1바이트, 즉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크기면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부호를 고려하는 1바이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 기온을 저장하는 이 변수의 크기를 사인드 캐릭터로 잡는 것이 좋다라는 그 예시를 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료용을 잘 쓰고 정확하게 쓰려면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데이터, 즉 정보를 내가 어떤 크기의 데이터로 저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예시를 하나씩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현재 기온과 같은 정보는 양수, 음수 다 고려돼야 되고 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1바이트면, 그러니까 부호를 고려하는 1바이트면 충분히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그걸 C언어에서는 사인드 캐릭터라는 이 자료용으로 그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없는 1바이트에 지금 나이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나이라고 하면 나이는 음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1살부터 시작하는데 외국에는 이제 0살부터 나오기도 하니까 0은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150살이 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절대 200살은 지금 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나이를 저장하는데 최적의 그 자료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죠, 0을 포함하면서 0보다 같거나 크면서, 그쵸, 200을 넘지 않겠죠. 그러면 이 크기라면 가장 적합한 크기가 부호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1바이트면 어떻게 됐습니까? 0에서 255까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바이트 부호 없는, 그러니까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1바이트면 충분히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사실 고민하는 게 자료형이고요. 이걸 잘 하셔야지 나중에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스마트폰을 냉장고 박스에 넣는 그런 행위를 안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C 언어에서는 보통 다른 언어에서 1바이트 그 데이터 자료형을 바이트라고 부르는 그 언어들도,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C 언어는 1바이트를 바이트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에 제가 아스키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문자를 저장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 아스키 코드 표에 있는 아스키 번호로 변환해서, 숫자로 변환해서 저장한다고 했죠. 근데 아스키가 0에서 255, 즉 1바이트 메모리 공간이면 다 저장할 수 있는 크기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문자를 저장할 때는 1바이트 이상 쓰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면 쓰면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프로그래머들이 그거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니까,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선입견을 딱 지어주기 위해서 바이트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캐릭터라고 지어버린 겁니다. 그럼 C 언어가 1바이트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로 이름 지으면 프로그래머들이 봤을 때 캐릭터, 그러면 문자는 이 캐릭터라는 이 데이터 자료형을 이용해서 저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강요당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문자는 캐릭터 타입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이긴 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냐면, 프로그래머들이 캐릭터 타입에는 문자만 저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이런 기온이나 그 다음에 이 나이 같은 정보도 충분히 캐릭터 타입에 저장 가능한데, 이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생긴 거죠. 그건 이제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 작은 데이터, 작은 정수는 얼마든지 캐릭터에 저장할 수 있고요. 문자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뜻으로 C 언어는 1바이트 자료용을 캐릭터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바이트가 뭐 부호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그 다음에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0에서 255까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범위가 굉장히 작죠. 왜냐면 우리가 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도 이 범위는 금방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그보다 좀 더 큰 정수를 다루기 위해서 시연에서는 그 인테저
그러니까 인테저 짧게 인트라고 적었는데 인테저가 영어로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를 영어로 하면 인테저죠. 그 인테저를 제공합니다. 인테저라는 데이터 탭을 제공하는데 어, 짧은 정수, 짧은 정수라는 의미로 short int라는 자료형을 제공합니다. 사실 메모리에서 양을 따진다면 뭐 스몰, 라지 이런 뭐 키워드를 쓰는 게 맞는데 예전부터 우리 아까 비트 표현할 때 보시면 바이트 표현할 때 8개 비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다리를 옆으로 눕힌 것처럼 수평으로 눕힌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메모리를 표현할 때 그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1비트보다는 2비트가 더 길고 2비트보다는 3비트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으로 표현하는 게 맞았을 텐데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메모리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예, 길다 짧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 스몰 인트, 라지 인트가 아니라 쇼트 인트, 롱 인트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이름 지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중 이제 작은 인트라는 뜻으로 짧은 인트, 작은 인트라는 뜻으로 쇼트 인트라는 자료형이 제공되는데 이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트 인트는 2바이트 크기의 공간이고요. 2바이트 크기의 공간이면 2의 16승입니다. 2의 16승이면 65,000 65536이죠. 65,536의 6이라는 숫자로 65,536 크기이고요. 부호가 있는 경우면 그 부호 비트를 한 비트 쓰니까 2의 15승, 그 2의 15승이면 32768, 32,768의 크기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부호를 고려하는 2바이트 같으면 마이너스 32768에서 0을 거쳐서 32767 크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D-Day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우리 뭐 천일 커플이 있으면 천일이 며칠 남았느냐 이런 D-Day 같은 거 이렇게 따지는데 천일을 D-Day로 잡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천일을 D-Day로 잡으면 뭐 999일, 뭐 998일 남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에 천이라는 숫자를 따지고 보면 천이라는 숫자가 캐릭터 즉 1바이트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죠 당연히. 900, 800, 뭐 500만 돼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을 저장하려면 그 캐릭터 1바이트보다 좀 더 큰 2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2바이트만 돼도 이미 아까 얘기 드렸듯이 부호를 고려하더라도 양수 쪽으로 32,000 32767까지 32,000 3만이 훨씬 넘는 일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3만 일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도 3만이 넘는 일수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D-Day 정도의 숫자를 따질 때는 충분히 이 short integer, 그러니까 D-Day가 오버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부호를 고려해서 signed short int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의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시로서 signed short int 부호를 고려하는 2바이트 정수 크기로 이제 예시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뭘 계산하다 보면 초 단위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10분을 초 단위로 환산하거나 100분을 초 단위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초도 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냥 플러스만 나온다고 치고요. 한 9시간 정도 된다고 봅시다. 9시간 정도면 초가 한 36,000초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6,000초라고 치면 이 사인드 숄트로는 저장을 못하겠죠. 범위를 벗어나니까. 사인드 숄트의 최대값이 32768이니까 35,000초 정도면 저장을 못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게 시간 단위 데이터를 뭐 초 단위로 환산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숄트보다는 사인드 숄트보다는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unsigned short int를 사용해서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2바이트 전수로 저장하면 최대 65,535까지 그죠? 저장할 수 있는 이 크기이기 때문에 초 단위로 환산한 값을 그 정도의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6만이 아니라 10만이 넘는 초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저장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범위를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되겠죠. 65,535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 못 한다면 대충 6만 정도다. 그죠? 그리고 앞에 이것도 뭐 대충 마이너스 3만에서 뭐 플러스 3만 정도다. 이 정도로 대충 예, 알고 계셔도 되고요.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수치 범위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외우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내가 뭐 10만 정도의 크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여기 저장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당연히 더 큰 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인트를 아까 숏 인트라고 했는데 롱 인트라고 합니다. 롱 인트가 되면 얘는 이제 4바이트 크기를 의미하고요. 쓸 때 부호가 있는 4바이트, 부호를 고려하는 4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signed long int라고 이야기하고요.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unsigned long int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용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지금 예시는 700만 원이라고 해서 700만 원이 좀 과하게 큰데 여러분들 용돈 그 금액을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용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숄트 인트로 용돈을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만 5천 원밖에 저장을 못 하겠죠? 예, 부호가 없다고 치더라도 6만 5천이고 부호가 있다면 3만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못 살겠죠. 용돈 그거 받고 살면. 물론 뭐 하루 용돈이면 괜찮을 수 있지만 뭐 한 달 용돈이면 터무니없겠죠. 그래서 그럼 더 커야 되겠죠. 60만 너무 크군요. 한 달 용돈을 쳤을 때 뭐 30만, 뭐 40만 이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 정도 크기라면 당연히 숄트 인트에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좀 더 큰, 그러니까 6만 5천을 넘어서는 이 데이터들은 롱 인트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롱 인트, 더 큰 4바이트 크기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제가 왜 용돈을 사인드로 했냐면 여러분들 용돈 쓰다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음수로 전하니까 모든 일에는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잃는 경우도 있죠. 써가지고 그래서 양수 음수를 다 가지는 게 사실 돈의 가치로 봤을 때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인드 보호를 고려하죠.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는 사인드를 써서 사인드 롱 인트 이렇게 해서 돈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타입을 자료용으로 예시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사인드 롱 인트 이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저도 외우지를 못합니다. 사인드 롱 인트면 2에 32승이기 때문에 아까 바이트를 할 때 막 4기가 이렇게 했는데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값이죠.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입니다.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unsigned long int 같은 경우에 부호가 없기 때문에 0에서부터 한 40억 정도 범위에 있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값이죠. 물론 이제 뭐 40억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32비트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64비트 또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여기 책에서는 4바이트까지만 다루는데 더 큰 64바이트 데이터 타입도 있긴 합니다. 뭐 롱롱 인트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그 책에 보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예시에서는 롱인트 즉 4바이트까지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4바이트 저장 공간을 좀 예시로 제가 뭘 들었냐면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간까지 초단위로 환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현재 시간까지 하면 굉장히 큰 값이죠. 이 정도의 큰 값이 됩니다. 이 값은 저장할 때 어떤 크기에 저장하면 좋으냐 그때부터 지금이면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당연히 흘러간 시간이니까 양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사인드를 쓰지 않고 언사인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음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현재 시간부터 과거다라고 하면 음수겠지만 현재 시간부터 미래다라고 하면 양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제가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초단위로 환산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흘러간 시간이니까 음수가 아닌 양수로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선택할 때 자료형을 선택할 때 사인드가 아닌 언사인드를 이렇게 제가 해서 이렇게 그 자료형을 이렇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든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수형, 그러니까 지금 배운 정수형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시연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정수형 자료
형을 제공하는 겁니다. 먼저 크게 보면 캐릭터와 인테저 이 두 가지의 인트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의 자료형으로 나눠지고요. 각각 음수 양수 표현을 가능하기 때문에 사인드 캐릭터, 언사인드 캐릭터 해서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트는 먼저 세분화, 숄트와 롱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죠. 얘는 2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입니다. 각각 또 부호 고려해서 부호를 고려하는 2바이트,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2바이트, 부호를 고려하는 4바이트,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4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범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정도 3만, 0에서 6만,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 그 다음에 0에서 40억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첫 번째 이야기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갖고 한번 볼게요. 그 unsigned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위를 따져 놓은 건 그냥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범위를 명시를 한 거고요. 사실은 그럼 캐릭터는 0에서 255만 저장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많은 것을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에서 600 사이의 값을, 그러니까 500에서 600 사이를 움직이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500이고요. 최대값이 600이 나오는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511이 나올 수도 있고 512가 나올 수도 있고 513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값을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에 어떤 자료형에 넣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생각하면 510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안 들어가겠죠. 범위가. 그럼 어디 넣어야 되겠습니까? 부호를 고려하면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 부호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500에서 600 사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보통 자연스럽게 unsigned short int에서 이 데이터 타입을 선택해서 여기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프로그래머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500에서 600에서 500에서 600 사이를 움직인다는 뜻은 실제로 값이 변하는 크기는 1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500에서 600이면 100밖에 안 되잖아요. 범위가.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데이터 값이 x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값이 x라고 했을 때 이 x에다가 500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최소값이 500이니까 0에서 100 사이 값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x가 500에서 600 사이의 값인데 내가 x에다가 무조건 데이터를 저장할 때 x 값에다가 500을 빼면 0에서 100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충분히 저장되겠죠. 그럼 이 범위 안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꺼냈을 때 값이 원래 510이면 12로 저장됐겠죠. 500을 뺐으니까. 그러면 다시 꺼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12에다가 이 500을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할 때는 500을 빼고 저장하고, 꺼낼 때는 500을 더해서 쓰면 얼마든지 500에서 600 사이 값도 1바이트인 캐릭터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금의 연산이 더 들어가지만 내가 한 바이트를 더 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주 넉넉하고 메모리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이럴 필요 없지만, 내가 정말 최적화된 메모리를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이 바이트가 가지는 고유값에 얽매이지 마시고 프로그래머가 그 데이터가 가지는 그 범위, 데이터가 변할 수 있는 범위를 잘 따져서 얼마든지 메모리를 더 절약할 수 있고, 이게 진짜 프로그래머가 늘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 범위만 보고 무조건 그게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 첫 번째 단계로 고민하는 거고요. 그것도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범위에 넣을 것인가. 이게 단순하게 그 범위에 맞춰 넣는 것도 굉장히 처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걸 이제 더 넘어서는 게,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이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상황을 좀 바꿔서 그 범위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발전적인 생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unsigned short int, 뭐 signed long int, unsigned long int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길죠. 내가 예약어가 너무 길잖아요. 매번 데이터를 쓸 때마다, 자료를 쓸 때마다 이만큼씩 적어야 된다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C 언어는 강력한 생략형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제공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이 키워드들이 생략 가능한 키워드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signed와 unsigned는 서로 반대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배타적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signed나 unsigned는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서로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사인드 캐릭터에서 사인드는 생략하고 캐릭터만 적고, 그러니까 캐릭터만 적으면 그냥 사인드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언사인드는 구별해야 되니까 반드시 적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캐릭터로 적었다면 사인드가 생략된 겁니다. 그럼 왜 사인드를 생략했을까요? 예, 더 많이 쓸 수 있는 경우를 생략하는 겁니다. C 언어에서는 보통 다 그렇게 생략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부호가 없는 경우보다는 부호가 있는 데이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에서 다 돈만 버는 건 아니죠. 돈도 쓰고 잃고 막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도 있지만 음수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예, 부호를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생략해줘야지 좀 더 적게 적을 거 아니에요. 매번 적을 때 사인드 캐릭터를 캐릭터로 줄여 적을 수 있으면 저만큼의 문자를 더 적게 타이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인드 캐릭터에서 사인드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호를 고려하는 1바이트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인드 캐릭터로 적지 않고 그냥 캐릭터라고만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 부호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 언사인드 생략하면 둘이 구별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언사인드는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트는 short int와 long int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생략이 하나 적게 표현됐는데 여기에 long도 생략 가능한 표현입니다. long도 가능한 생략 표현이고 지금 보시면 short int에서 short하고 long은 서로 반대잖아요. int는 또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이기 때문에 int 빼고 short하고 long으로만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short하고 long에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고 하나만 이것처럼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면 short를 생략할 수도 있고 long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다 안 적어놔서 여기 뒤에는 적어놨는데 이걸 안 적어놨네요. 지금 우리가 이 short와 long을 생략하는 건 더 많이 쓰는 걸 생략해야 되겠죠. 더 많이 쓰는 걸 생략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생략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 운영체제가 뭐냐, 시스템이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2비트 시스템이면 32비트 데이터를 더 많이 쓸 거고요. 즉 4바이트 데이터를 많이 쓸 거고 16비트 시스템이면 당연히 16비트 데이터, 즉 2바이트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겠죠. 근데 요즘 16비트 운영체제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32비트 시스템, 즉 32비트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예, short int, 그러니까 short int가 2바이트고요. long int가 4바이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4바이트를 더 많이 쓰겠죠. 32비트 기준으로 치면. 그래서 예, long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long을 생략할 수 있고, 그러니까 int만 적으면 이렇게 int만 적으면 앞에 long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short int는 그러면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럼 short int는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short int도 int 가지고 있죠. long int도 int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hort는 short int 다 적을 필요 없이 그냥 short만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short int 같은 경우는 short int 다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short만 적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long int 같은 경우는 long int 다 적으셔도 되고요. long만 적으셔도 되고요. 예, int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둘 다 안 적으면 에러 날 테니까 둘 다 안 적으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long을 적든지 int를 적든지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다 적으셔도 되고요. 얘는 short라고 적든지 short int라고 적든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부호가 있느냐 없느냐 표현하면 이렇게 많이 갈리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signed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signed, short, int 다 적으셔도 되고요. signed 생략 가능하니까 short, int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short만 적으셔도 됩니다. 얘는요. unsigned, short, int에서 unsigned 생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unsigned, short, int 다 적으셔도 되고요. unsigned, short라고만 적으셔도 됩니다. 얘가 제일 골 때리는 표현인데요. 사인드 롱 인트라고 다 적으셔도 되고요. 사인드 생략 가능하고 롱 생략 가능하고 인트 생략 가능합니다. 셋 중에 아, 롱이나 인트를 동시에 생략하면 사인드만 적으면 얘인지 다 모르니까요. 사인드는 생략 가능한데 롱이나 인트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드 롱 인트라고 다 적으시든지 아니면 사인드 롱이라고 적든지 사인드 인트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뭐 롱인트라고 적으셔도 되고 그냥 인트라고만 적으셔도 되고 롱이라고만 적으셔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 표현이 6가지, 7가지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생략을 하면. 그 다음에 unsigned 롱인트 같은 경우는 unsigned 생략 못하지만 롱이나 인트는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unsigned 롱인트라고 다 적으셔도 되고 unsigned 롱이라고만 적으셔도 되고 unsigned int라고만 적으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뭐 선택하고 싶은 거
생략하고 싶은 거 생략해서 쓰면 되는데 이런 생략 표현 때문에 C 언어가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실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 몇 개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단데 여기 생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자료형이 보이기 때문에 자료형이 굉장히 많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자가 생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료형을 쓴 게 좀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생략형도 한 번씩 쭉 적어 보시고 자기가 편한 대로 적으시면 돼요. 나는 뭐 사인드 숄트 인트 적는 게 다 적는 게 편하다 그러면 좀 불편하다 다 적으시면 되고요. 난 숄트만 적는 게 편하다 그러면 숄트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수를 한번 볼까요? 아까 지금까지 한 거는 정수형 자료형에 대해서 본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실수를 표현하는 C 언어의 자료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형태의 데이터형만 제공하는지만 알면 되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C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실수를 표현하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아까 비트 단위로 뭐 어떻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실수는 이게 표준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이제 CPU 단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의 CPU 단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소개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나가 사용하는 그 소수점, 그러니까 실수 표현 방식은 부동 소수점을 사용하고요. 이 부동 소수점은 그 소수점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소수점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표현하는 게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입니다. 시언에서는 이 실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와 8바이트 그 자료형을 제공하는데 4바이트를 플로트라고 하고요. 8바이트는 더블이라는 자료형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위에 했듯이 소수점 위치를 고정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고정 소수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정 소수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정한 위치에 소수점을 고정하고 표현하는 거죠. 즉 보시면 우리가 53.8, 123.45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이 정도에서 잡았다고 치고요. 그죠? 여기서 고정하고 앞자리에 이제 정수 부분 넣고 소수 부분 넣고 정수 부분 넣고 이렇게 소수 부분 넣은 겁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잘라서 요 영역에는 정수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영역에는 소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을 구분했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범위가 좀 이렇게 제한되겠죠. 정수도 요만큼밖에 쓰지 못하고 실수도 소수도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4바이트 실수로 봤을 때 정수의 2바이트 정도, 그다음에 소수점의 2바이트 정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럼 정수 파트만 봤을 때 부호를 고려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3만에서 플러스 3만 정도까지의 그 실수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시면 범위대가 되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C 언어는 고정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고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더 많은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부동 소수점은 실수를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53.8이면 5.38 곱하기 10의 10의 1승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10의 1승이 곱해졌으니까 실제로는 312.567인 거죠. 312.567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동 소수점을 나타내기 위한 기준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앞쪽이 이제 유효 숫자 가수부고요. 요게 자릿수가 되고요. 요게 지수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가지는 게 부동 소수점이고요. 실제로 C 언어에서는 사용하는 이 두 가지 자료형 플로트와 더블을 갖고 보면 이 규약은 그 IEEE 754 규약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바꾸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셔야 되고요. 형태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봤던 그 가수부, 지수부 이런 것들이 영역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2에 10의 마이너스 38에서 10의 3.4 곱하기 10의 38승까지 이 범위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범위죠.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범위를 더 넓힌
방식이 이제 부동 소수점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책에 또 적혀 있기도 하고 제 블로그나 제 카페에 이거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다 저장돼 다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관심이 있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실수가 이렇게 비트에 각 비트에 어떻게 값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기가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 제 책이나 아니면 제 사이트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아 부동소수점이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아까 부동소수점이 아까 고정소수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다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수는 시연에서 실수는 플로트, 더블 이렇게 두 가지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의 크기를 가진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뭐 플로트든 더블이든 실수를 나타낼 때 보시면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면 몰라도 된다고 해놓고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정수보다 실수를 처리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즉 그리고 정수는 기본적으로 CPU의 기본 모듈에서 동작하는 회로인 반면에 실수는 실수를 처리하는 보조 수치 처리 연산 모듈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속도도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실수를 사용하게 되면 정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뭐 조금 느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실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플로트를 쓸 거냐 더블을 쓸 거냐 할 때 범위를 보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긴 한데 사실 플로트를 썼을 때 이제 해상도가 낮아서 생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0.7을 저장하면 0.7이 저장돼야 되는데 0.69999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플로트로 이렇게 부동소수점을 저장하면 그래서 유효 숫자가 안 맞거나 이렇게 값이 조금 틀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다면 그 가지는 범위가 아닌 그 정확도로 본다면 더블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 높은 연산을 할 수 있어서 실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고려한다면 범위하고 상관없이 더블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쓸 때는 정말 메모를 아껴야 된다면 플러트를 쓰지만 내가 보통 정확도 때문에 실수를 쓰는 거라면 더블로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C 언어가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료형이라는 것 그리고 C 언어가 어떤 형태의 자료형을 제공하는지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는데요. C 언어에서 자료형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C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4장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